네, 안녕하세요. 옵보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은 2023년 9월 6일 오후 6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코스피랑 코스닥 마감이 됐죠. 네, 요즘 국제 유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경기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라간다. 그리고 달러는 현재 1330원. 어저께보다는 0.1원 하락했지만 그래도 1300원대의 환율을 지키고 있다. 현재 거시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엘살바도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세계 첫 번째로 유일하게 법정화폐로 승인한 나라죠.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에서 2024년까지 학교에서 비트코인 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래요. 엘살바도르 이러다가 전 세계 최고 부유국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MVP하고 비트코인 비치가 지원한대요. 나이처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부분의 주요 교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거를 배우는 건지 아니면은 뭐 투자에 관련된 거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도박성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거, 모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좋은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스타인 암호화폐 시장 역대급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빈스타인의 최근 투자 노트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랠리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분, 옵보 같은 허접한 유튜버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희망이라만 돌리는 미미한 유튜버가 아니라 번스타인에서 전망한 거예요. 지난주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승소 판결이 역대급 상승세의 발판이 될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던 이전 랠리와는 달리 이번 강세 사이클은 기관이 주도할 것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서 장기 및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누가 주도했다? 저와 같은 개인들, 개미들이 주도했다. 또는 세력들, 이 나쁜 세력들이 그냥 돈 먹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설거지만 하고 다녔대요. 상승세가 오면은 그 상승세는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먹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개미들이 그 피해자로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급들이 들어오잖아요. 기관들이 주도를 하는 투자 시장 어떻게 되냐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왜? 기관들은 단계적인 투자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다 팔고 나가지 않아요.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성을 가져가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러죠. 주식시장도 큰 폭의 상승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코인에 재밌대서 코인을 넘어오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가격이 펌핑한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가격을 유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변동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크게 생길 겁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생겨서 크게 상승한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관급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시장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 그리고 건전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호재의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를 실패로 간주하면 안 된다. 맨날 제가 하는 얘기죠. 지금 가격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경우 향후 3년 이내 암호화폐 시장 파이가 약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무튼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과 SEC와의 소송이 있었죠.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은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를 하다가 그레이스케일이 우리 이제 선물 ETF 말고 현물 ETF도 승인을 해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상품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SEC에서 이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야 니네 선물 비트코인 ETF는 선물 인정해줬는데 왜 현물을 안 해줘? 그러니까 SEC가 현물은 위험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뭐가 위험해? 선물이 더 위험한데 니네 선물 인정해줬잖아. 근데 왜 현물은 안 해줘? 라고 따진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따지니까 SEC가 그럼 법대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그래 그러면 법대로 걸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죠 이번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현물 ETF 승인해라가 아니라 SEC에게 다시 한번 검토해봐 왜 승인 안 해주냐 우리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했죠. 그럼 SEC가 거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자기네가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특별히 밝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론 같은 데서도 같이 현물 ETF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블랙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들이 신청했던 ETF는 거의 다 승인이 됐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통박 다 굴려보고 신청하는 거거든.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에서는 지금 승인을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오늘 그레이스케일이 발빠르게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공식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니네 무조건 해주지 말고 니네가 위험하다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상품을 만들어 볼게. 우리가 부족한 게 뭐야? 서로 합의해보자. 서로 협상해가지고 이거 좋게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오죠. 지난 8월 28일 그레이스케일의 SEC를 상대로 암호화폐 펀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기부 거부가 이거죠. 전환을 거부한 근거가 너무 없다. 이를 재검토하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현재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이 무려 7곳입니다. 비트와이즈, 블랙로, 바네크, 위즈덤 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물 ETF도 한번 딱 승인해 주니까 그 뒤로 줄줄이 선물 ETF 다 승인해 줬거든요. 현물 ETF도 줄줄이 다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오빠님 근데 선물 ETF 그때 승인됐을 때도 대박 호재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번 현물 ETF도 정말 올라갈까요? 이번에도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선물 ETF는 장부 거래가 되는 거고요. 현물 ETF는 실제로 비트코인의 현물 쉽게 말해서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거래가 선물 시장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장부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제 유동성에서 큰 그 수요에서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물이 영향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은 다들 아시는 거죠. 10만 달러가 가냐 얼마가 가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현재. 뭐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 26조 이상 들어온다고 그러죠.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달러죠. 1조 달러가 맞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부자 되는 방법. 현재 100만 장자들 어떻게 돈을 벌었나? 이거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장자들의 절반 이상이 뭐로 돈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100만 장자 중 절반 가까이가 비트코인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목을 보면은 100만 장자들 중에 절반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100만 장자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2023년 7월 기준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5,610만 명의 100만 장자 중 0.2% 미만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아무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약세가 바로 미국 증시를 선행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의미 없는 분석이 생각을 해요. 사실 비트코인하고 미 증시하고의 연관성에 관해서 많은 지표로도 만들고 사람들이 연관을 짓는데요. 그냥
그냥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같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뭐 비트가 떨어졌으니까 증시도 떨어질 거고 증시가 떨어지니까 비트 떨어질 거고 증시가 올라가니까 비트도 올라갈 거다.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서는 상관이 있겠죠.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결판 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또 라울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얼비전 최고 경영자죠.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을 간다고 해서 미국을 간다고 해서 왜 미국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미국에서 일한다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갖고 일한다고 큰 부자가 되는 건 어렵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습득해서 부유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예,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암호화폐를 소량이라도 보유한다면 미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는 옥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 이 비트코인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최근에 양지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양지보다는 은지에서 사용되는 거 많거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사실 달러라든지 자기네들 자산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걸리면 다 동결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 가지고는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이것 때문에도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검은 지하 자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디파이 시장 규모 2032년에는 4,979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하네요. 디파이는 다들 아시죠? 예, 코인 가지고 뭐 코인의 거래를 도와주거나 은행 같은 구조,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장이 있고 은행 직원들이 있고 은행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지만 디파이는 그런 주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융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블룸버그 전문가 비트코인 시총 현물 ETF 승인 시 최소 30% 상승한다? 에게 30%만. 최소 저는 이 시장이 10배 이상 커진다고 봅니다. 최소 10배. 네. 오늘 엔진클이 좀 올라갔죠. 엔진클 올라간 이유는 1대1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대요. 네, 마이그레이션은 1대1로 하드포크 같은 거 내가 맞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량을 하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드포크 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왜 그럼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냐,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8월 현물 거래량 4,230억 달러, 2020년 10월 이후 최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뉴스거든요. 8월 현물 거래량이 2020년 10월 이후 최저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보면은 뭐를 할까요? 이거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왜 비트코인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썸네일 쓴 것처럼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됐고요. 여러분, 불장이 언제 있었어? 불장이 언제 있었어? 불장이 2021년도에 있었잖아요. 2021년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은요 2020년 10월 정도예요. 2021년도에 큰 불장이 있기 전에 뭐 했던 소리예요? 2021년도 큰 불장이 있기 전에 코인 시장은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바짝바짝 마른 다음에 진정한 큰 불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8월달의 거래량 2020년 10월달 그 최저점 바닥을 찍었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다?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거 보셔야지. 비트코인 2020년 10월달 비트코인 볼까요? 2020년 10월달 비트코인 보여드릴게요. (2020년 10월달) 여기 이때가 거래량이 가장 없을 때, 이때가 비트코인 거래량 가장 없을 때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그냥 횡보 치다가 빵 떴죠. 그냥 지금 그런 자리라고. 그런 자리. 그냥 뭐 사람들이 내년에 올라갈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마르고 나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막 가격 떨어지고 안 올라오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이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버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이 저평가됐다.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올해입니다. 올해 2023년 안에 75%. 그리고 선물 ETF가 승인이 될 때도 비트코인 몇 주간 6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ETF가 60% 상승했으면 현물 ETF 승인되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만 ETF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ETF 신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 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ETF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뉴스들도 같이 언급해 드리지만, 나쁜 뉴스들도 있지만 좋은 뉴스들도 같이 언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뉴스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올려드리고 있고, 계속 이렇게 쭉 해서 제가 링크랑 같이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